이제 화학 반응식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나트륨과 관련된 반응에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 있는데 개수 찾는 거죠. 보니까 Na2O가 이미 개수가 2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지? 반응 전에 나트륨이 총 4개가 존재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반응 후에, 그럼 반응 전에도 나트륨이 4개 있어야 되니까 A에는 4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는 총 2개죠. 그죠? 그럼 반응 전에도 2개가 있어야 되니까 B는 1이 들어가면 되겠다. 맞지? 그럼 B분의 A는 4.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메테인이 연소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메테인은 개수가 1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A랑 B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탄소 화합물의 연소 반응이죠. 그러면 탄소 화합물에 들어있는 탄소하고 수소 개수에 따라서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랑 물의 개수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탄소 개수만큼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이산화탄소는 1개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있으니까 생긴 물은 수소 개수의 절반인 2개, 2개 더하면은 3. 자, 3번도 똑같죠. 지금 연소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탄소 화합물 기준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개수는 탄소 개수만큼 생기는데 탄소가 총 2개 들어있는 거죠. 그럼 A에는 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개수의 절반만큼 물이 생기는데 수소가 총 4개, 그리고 CH3OH 분자가 2개 들어있으니까요. 총 8개인 거죠, 수소가. 그러면 반응 후에 물의 개수는 그 절반인 4개. 그럼 2랑 6 더하면 2랑 4 더하면 6. 네, 4번도 개수 찾는 겁니다. 지겹죠, 이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CS2가 개수가 1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CO2도 개수가 1이라고 돼 있죠.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맞지? 반응 전에 화학이 총 2개 들어있으니까요. 반응 후에도 화학이 2개여야겠죠. 그럼 B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럼 반응 후에 전체 산소 개수를 내가 찾을 수 있다. 맞지? CO2에서 산소 2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SO2가 2개 있으니까 산소 4개. 그럼 합치면 총 6개죠. 반응 전에도 산소가 6개 들어있으려면 A에는 3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A랑 B 더하면은 5. 자, 5번 보면요. 자동차 에어백과 관련된 2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1몰의 부피는 V리터랍니다. 기체 1몰의 부피가 V리터다. 일단 반응식부터 완성을 해야겠다. 맞지? 보니까 반응 전에 NaN3가 총 2개 들어있죠. 그러면은 나트륨 2개, 그 다음에 질소가 총 6개, 반응 후에도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질소 6개는 이미 3N2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럼 남는 거는 나트륨 2개죠. 그러니까 기억에 나트륨이 들어가면 되겠다. 맞지? 기억은 나트륨 맞고. 그러면 밑에 시계도 일단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되겠죠. 자, 반응을 보니까요. Fe2O3의 개수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철이 2개 있어야 되니까 반응 후에도 철 2개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총 3개죠. 그럼 반응 후에도 산소가 3개가 되려면 Na2O가 3개가 있어야겠네. 맞지? 그럼 나트륨이 총 6개라고 정해졌죠? 그럼 반응 전에도 나트륨 6개려면 A는 6. 자, 그래서 A랑 B랑 더해보면요. 6 플러스 3이니까 9가 되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T도시 1기압에서 생성된 N2의 부피가 3V리터일 때 반응한 NaN3의 질량은 130g이다. 자, 물어본 거는 N2의 부피가 3V리터 생겼다 라고 주어졌는데, 물어본 거는 NaN3의 질량을 물어봤죠. 자,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을 엮어 가지고요, 우리가 몰, 부피, 분자수 요 세 개가 아니다. 몰, 그 다음에 분자수, 그 다음에 부피까지. 부피는 기체일 때만이죠. 얘네가 싹 다 비례를 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개수비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개수까지 여기에 비례를 한다는 걸 압니다. 맞지? 대신 질량은 또 다르죠. 질량은 질분몰이니까 원래 분자량 곱하기 몰인데, 몰 대신 개수를 이제 쓰면 된다고 했죠. 질량은 분자량이랑 개수를 곱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죠. 자, 보니까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해야 되네요. 첫 번째 식을 좀 다시 써주면은요, 이 NaN3 이거는 고체, 이게 반응을 하면요, 2NaS 고체 플러스 3N2 기체가 생기는데, 문제에서 준 거는 얘가
3v를 줬다고 돼 있습니다. 자, 부피비로 내가 쓰려고 하니까 얘네 두 개는 지금 고체 상태죠. 그럼 부피 비율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지? 그럼 요거를 뭘로 바꿔줘야겠죠? 문제에서 1몰의 부피가 V리터라고 줬으니까요. 3V리터는 3몰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개수비랑 몰비랑 같다 이용해가지고 몰비를 구하면 됩니다. 맞지? NaN3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요. 얘의 몰을 먼저 구해야겠죠. 자, 개수비가 2대 3이니까요. 생긴 몰수비도 2대 3이 돼야겠죠. 그럼 NaN3는 2몰 반응을 하면은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의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지. 보니까 NaN3의 화학식량은 65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럼 65 곱하기 몰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죠. 자, 연습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씁시다.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질량인데요. 지금 몰수는 2몰이고 화학식량은 65죠. 그럼 질량은 65 곱하기 2니까 130g이 되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5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일단 가의 반응에서 기억을 먼저 찾아봅시다. 반응 전에 NH4NO3가 1몰이라고 이미 줬기 때문에요. 여기서 모든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일단 기준을 잡아야겠죠. 질소는 총 2개 들어있고요. 수소는 4개, 그 다음에 산소는 3개 들어있습니다. 맞죠? 그럼 반응 후에도 이 개수가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H2O가 일단 2개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 수소 4개랑 산소 2개는 채우고 들어갑니다. 그럼 남은 거는 여기서 2개의 질소랑 산소 1개를 더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N2O가 들어가면 되겠다. 맞지? 기억은 N2O가 맞고요. 니은은 나에 있는 반응식에서 개수를 찾으라는 거죠. 지금 O2가 개수가 1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봤자 지금 H2O에도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응 전에 산소 개수를 모르고, 그지? 반응 후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O2가 1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제일 복잡한 요 놈을 1로 두면 되겠죠. NH4NO3를 1이라고, 개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보면요. 반응 전에 질소가 총 2개다. 맞지? 그러면 N2는 1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수소가 4개니까 H2O는 2개가 들어가 있겠죠? 이제 산소 개수를 보면요. 반응 전에 산소가 총 3개입니다. 맞죠? 반응 후에도 총 3개가 돼야 되는데 H2O가 2개 들어있으니까 산소 2개는 여기에 들어가거든. 그럼 나머지 1개만 O2한테 줘야겠죠? 그러면 O2는 2분의 1개가 된다. 그지? 개수는 분수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전부 다 2씩 곱해줘야겠죠? 전부 다 2씩 곱해주면은 2대 1대 4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개수를 다 찾으면 된다. 그럼 A분의 B는 A는 2고요. B는 4니까 2분의 4는 2. 맞죠? 니은도 일단 맞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잠깐만 위에 거 좀 지우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가와 나에서 각각 NH4NO3 1g이 모두 반응을 했을 때요. 나에서 생성되는 전체 기체의 몰수, 그 다음에 가에서 생성되는 전체 기체의 몰수 비율을 구하면 7분의 6이라고 나왔답니다. 일단 전체 기체의 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응식에서도 기체만 일단 고려를 해야겠죠. 가 반응에서는요. 얘 2개가 기체고요. 나 반응에서는요. 요마 3개가 기체죠. 그죠? 그럼 요마들의 부피, 몰수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다. 맞지? 근데 기준이 뭐였냐면은 NH4NO3가 똑같이 가에서도 1g, 나에서도 1g이 반응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질량의 NH4NO3가 반응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요거를. 근데 같은 분자에서는 같은 질량의 같은 분자면은 그냥 같은 몰수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편하죠. 왜냐면 질량은 개수랑 바로 연결을 못 하는데 몰은 개수랑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몰수에 NH4NO3가 반응했다라고 보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같은 몰수니까 얘가 개수가 2니까요. 2몰씩 반응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 생성된 기체들의 몰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개수비랑 똑같기 때문에요. 가는 개수가 1대 1대 2죠. 그러면은 NH4NO3가 2몰 반응했으면요. 생긴 N2O는 2몰, H2O는 4몰이 될 겁니다. 그럼 합치면은 6몰이 되겠죠. 자, 나에서는요. 2몰 반응하면요. 개수비가 2대 1대 4기 때문에요.
나가 NH4 NO3가 2몰 반응하면요, N2는 2몰 생기고 O2 1몰 생기고 그 다음에 H2O 4몰이 생길 겁니다. 맞죠? 다 더해주면은 7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서 생성된 전체 기체는 7몰이 맞고 가에서 생성된 전체 기체도 6몰이 맞죠? 7분의 6 맞으니까 디귿도 맞는 거. 그럼 답은 5번. 자, 7번 보면요,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에 대한 실험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실험 과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그네슘을 0.1g 반응을 시켰답니다. 뭐랑 반응시켰냐면 충분한 양의 HCl에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다. 그때 발생한 H2의 부피가 100ml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반응식을 잠깐 다시 써보면요, 옆에 마그네슘 1개가 반응을 하면요, 뭐랑 HCl 수용액 2개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MgCl2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H2 기체가 하나 생긴답니다. 자, 요런 반응이고요. 일단 어떻게 했냐면은 마그네슘을 0.1g 썼답니다. 맞죠? 뭐랑 반응시켰냐면은 충분한 양의 HCl과 반응을 했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H2 기체가 발생했는데요, 100ml가 발생을 했대요. 자, 요 상황에서 충분한 양의 HCl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충분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 뜻이냐면 얘는 한계 반응물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미 반응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을 줬다 라는 거는 반응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남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한계 반응물이 절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반응물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HCl이 한계 반응물이 아니면 이쪽이 한계 반응물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그네슘이 마이너스 0.1g 소모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생긴 H2의 부피가 100ml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될 자료. 자, 원자량을 물어봤습니다. 원자량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랑 뭐를 구해야 돼요? 그쵸? 질분몰이니까는, 맞지? 분자량 자리 대신에 원자량을 쓰면 되겠죠? 우리는 원자량을 구하려면요, 질량하고요, 그 다음에 몰,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지? 근데 질량은 우리가 알고 있죠? 질량은 0.1g이다 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요 몰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맞지? 질량은 0.1g이었고요. 그 0.1g이 몇 몰인지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힌트가 요마 하나밖에 없습니다. H2가 100ml, 부피로 100ml를 생겼다. 자, 우리가 개수 B가 부피 B랑 똑같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기체일 때 한정이죠. 그죠? 마그네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그네슘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요, 부피를 그대로 써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거를 다른 값으로 바꿔야겠죠? 몰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부피를 몰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체니까 1몰의 부피가 몇 리터인지 알면은 100ml가 몇 몰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1몰의 부피, 일단 요거 먼저 알아야 되고요. 요거를 알고 나서 1몰의 부피를 구하면 얘가 몇 몰인지 나오겠죠. 물음표 몰이라고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마그네슘이랑 H2랑 개수비가 1대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얘가 물음표 몰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죠. 0.1g 반응했는데 그 반응한 몰수가 물음표 몰이다. 여기에 물음표 몰을 넣으면은 몰도 구했고 질량도 구했으니까 원자량은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된다. 그러니까는 기억만 많으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실린더에 CmHn이랑 O2를 넣고 반응을 시켰는데 반응 전후 존재하는 기체들의 몰수를 나타냈죠. 자, 보니까 반응 전은 CmHn이 1몰 들어있었고요, O2가 4몰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반응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CO2랑 H2O만 존재하는 걸 보니까 CmHn이랑 CO2는 둘 다 O2는 둘 다 빵이 된 거겠죠. 그죠? 그리고 CO2가 A몰 생겼고요, H2O가 B몰 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운데를 채울 수가 있죠. 자, 각각 몇 몰 비율로 반응을 했나 보면요,
CmHn은 1몰 반응했고요. O2는 4몰 반응했네요. CO2는 A몰 생겼고요. 그 다음에 H2는 B몰 생겼습니다. 근데 요게 무슨 비다? 개수 비율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개수비가 1대 4대 A 대 B가 돼야겠네요. 그지? 그리고 요게 끝이 아니죠. 반응 전, 후 부피가 똑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부피가 똑같다는 건 몰수도 똑같다는 말이 되겠죠. 반응 전 전체 몰수 구하면요, 1 플러스 4니까 전체 5몰입니다. 반응 전후 몰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반응 후에도 전체 몰수가 5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첫 번째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5가 돼야 된다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또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뭐게요? 당연히 산소 개수겠죠? 반응 전에 산소 개수가 총 8개니까요. 반응 후에도 산소 개수가 합치면 8개가 돼야겠죠. CO2가 A개 들어있으니까요. 2A가 들어가야 되고요. 산소 개수에는 H2O가 B개 들어있으니까요. 여기는 B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하면요. A는 3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2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개수가 A, B라는 게 아니고 3, 2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이제 M이랑 N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M이랑 N을 구할 수가 있죠. 이산화탄소 개수만큼 이산화탄소 개수만큼 탄소가 들어있어야 되니까요. M은 3. 그 다음에 수소 물개수의 2배만큼 수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H는 4. 그래서 M 플러스 N은 3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7이고 A 대 B는 3대 2가 맞고 반응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질량은 168g이다. 자, 요거는 분자량 더하면 되죠. 자, CO2 자, 요 질량을 구하는 거는요. 자, CO2 질량이랑 H2O 질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CO2 질량은 개수 곱하기 분자량 플러스 H2O 질량은 개수 몰수 곱하기 분자량 두 개 더해주면요 3, 40, 132 플러스 36이니까 168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이제 9번 보면요,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킬 때 화학 반응식과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반응한 나트륨의 질량이 Ag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트륨 1몰의 질량은 M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물어본 거는 생성된 H2의 부피라고 되어 있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보면 나트륨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1몰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1몰의 질량은 뭐다? 분자량을 뜻한다. 맞죠? 그럼 질량이 나와 있고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해보면요. 자, 지금 나트륨의 질량은요 Ag 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은 Mg, M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몰은 M분의 A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응한 나트륨의 몰수가 M분의 A몰 이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H2의 부피죠. 그러면 H2랑 NA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개수비가 2대 1이니까요. 반응한 몰수 비도 2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생긴 H2의 부피는 2M분의 A몰이 되면은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부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1몰의 부피가 22.4L랍니다. 그러면은 요 몰수에다가 22.4를 곱해주면은 부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M분의 11.2A 몰이 아니고 리터, 요게 답이 되겠죠. M분의 11.2A 답은 4번. 네, 10번 보겠습니다. 보니까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X랑 놈을 만드는 반응식인데, 실험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그네슘 6g이 들어있는 용기에다가 충분한 양의 O2를 반응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생성된 X라는 놈의 질량을 측정을 하고요. 그거 가지고 X의 몰수를 계산한 다음에 반응한 O2의 양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X라는 놈의 질량을 알고 있고요. 몰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질량, 분자량, 몰은 세트니까요. 분자량
뭐 사실 분자가 아니긴 한데 그냥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x라는 놈의 분자량만 구하고 나면은 몰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지? 그럼 x의 몰수를 가지고 반응한 O2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개수 b가 몰 b랑 똑같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는 이 x라는 놈을 먼저 구하고 그 놈의 분자량을 찾는 게 먼저겠다, 맞죠? 자, 보면은요, mg 2개랑 산소 2개니까는 반응 전에 마그네슘 총 2개, 그 다음에 산소 총 2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x라는 놈은 mg5가 되면은 되겠다, 맞죠? 이렇게 하면 반응 후에도 마그네슘 2개, 산소 2개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연마가 지금 10g이 생겼다라고 돼 있는데, 10g이 분자량 아니 몰수로는 몇 몰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해봅시다. 분자량은 지금 보니까 마그네슘 산소의 원자량이 나와 있죠. 그러면 마그네슘 1개, 산소 1개면은 분자는 40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뭐가 나와 있었지? 질량이 10g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몰수는 4분의 1몰 이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A죠. 그래서 자, 일단 보기 보면요, 기억의 X는 MgO 산화 마그네슘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0.5가 아니고 0.25겠죠. 4분의 1이니까. 자, 요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O2의 몰수를 구해봅시다. 개수 B가 1대2니까요. 몰 B도 1대2가 돼야겠죠. 근데 마그네슘이 4분의 1몰 만들어졌으니까는 반응한 O2는 8분의 1몰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연마의 부피가 몇 리터냐를 물어봤거든요. 보니까는 기체 1리터의 부피가 22.4리터다 라고 돼 있습니다.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근데 잠깐만, 22.4리터다. 근데 나는 몰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몰수랑 부피랑 비례를 한다는 걸 알죠? 얘는 기체 상태니까, 그죠? 자, 1몰당 24리터면요, 22.4리터가 아니고 22.4리터면은요, 몰수가 8분의 1몰이 되면 여기는 24 곱하기 8분의 1을 해줘야겠죠. 22.4 곱하기 8분의 1 약분을 하면은 88, 26, 88, 64 2.8리터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 그럼 답은 3번. 이제 11번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이렇게 요거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뭐냐면은 마그네슘을 충분한 양의 HCl,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켜 발생한 X의 부피가 기억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답니다. 자, 일단 X가 뭔지부터 찾는 게 먼저겠죠, 순서가. 자, 보니까는 반응 전에 마그네슘 1개, 그 다음에 H 2개, 염소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반응 후에는 MgCl2니까 마그네슘 1개랑 염소 2개는 채워졌죠? 그럼 나머지 수소 2개가 X에다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X는 H2 수소 기체가 되면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X는 H2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에 이제 가설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는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는 생성된 H2 기체의 부피랑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이랑 비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충분한 양의 HCl이라는 표현, 이런 충분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연마는 뭔 뜻이냐면 얘는 한계 반응물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염산은 한계 반응물이 아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그네슘이 한계 반응물이 돼야겠죠. 그러니까는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만큼 이제 H2의 부피도 비례해서 생길 것이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마그네슘의 질량은 마그네슘의 몰수와 비례를 하고요. 그죠? 이 H2의 부피는 H2의 몰수와 비례를 하고요. 그죠? 그거는 항상 얘네들의 개수, 마그네슘의 개수비, 그 다음에 H2의 개수비 대로 반응을 하죠. 보니까 개수가 1대1이니까는 항상 1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X1몰의 부피가 몇인지 찾으라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일단 탐구를 봐야겠죠. 마그네슘 0.01g이랑 충분한 양의 HCl을 반응시켜서 생성된 X, 그러니까 H2의 부피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0.01g 나오니까 생긴 게 0.01리터, 0.02g 나오니까 0.02리터, 0.03g 나오니까 0.03리터가 생겼다고 하네요. 자, 일단 질량이 나왔으니까는 마그네슘의 질량이 0.01g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질량만 가지고는 우리가 계수비를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계수비를 이용을 하려면은 질량을 몰로 바꿔주면은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질량은 0.01g이고, 자, 화학식량은 마그네슘은 몇이라 나와 있냐면 여기 어디 나와 있노? 여기 있네. 마그네슘 원자량은 24다 나와 있죠. 24니까 0.01g이면은 24분의 0.01 몰이죠. 자연수 B로 나타내면 2400분의 1 몰이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당연히 H2도 계수비가 1대1이니까요. H2도 마찬가지로 2400분의 1 몰이 돼야 되죠. 근데 그때 부피가 몇이었다? 0.01 리터였다. 자, 이렇게 하면은 1몰당 부피를 구하려면 2400분의 1몰을 1몰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2400을 부피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곱해주면은 24리터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니까 답은 3번. 자,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몰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내가 분자량이란다. mg의 원자량, 화학식량이 24라는 거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질량이 0.01g일 때 0.01리터, 0.02g일 때 0.02리터, 0.03g일 때 0.03리터 다라고 돼 있는데 굳이 0.01, 0.02 우리 비율이 1대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0.01리터, 뭐 0.01g 이렇게 안 써도 되잖아. 그냥 24g 생겼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얘는 24리터 생겼겠죠. 맞죠? 왜냐면 질량이랑 마그네슘 질량이랑 X, H2의 부피랑 1대1로 생기니까, 반응하고 생기니까는, 그죠? 마그네슘이 24g 생겼다면은 H2는 24리터가 생긴 걸 겁니다. 맞죠? 근데 24g의 몰수가 1몰이죠. 그죠? 계수비가 1대1이니까 24리터의 몰수도 1몰이 될 거다. 그래서 24리터가 1몰이 된다. 뭐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실제 값을 안 구하고, 그죠?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이제 양적 관계 문제로 넘어왔네요. 보니까는 반응식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실험 1번이랑 실험 2번에서 모두 반응한 반응물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한 개 반응물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고, 표에 뭐가 나와 있는지 보니까 반응 전 A랑 B의 질량, 반응 후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 그러니까 질량에 대해서 나와 있고, 몰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질량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되고요. 몰수에 대해서도 한 번씩 실험 1번, 2번 각각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표에 나와 있는 것부터 쭉 쓰고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1번, 2번에 반응 전 A랑 B의 질량을 써봅시다. A 24g, B 18g, 2번에서는 A 16g, B 45g. 맞죠? 자,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 양이랑 C의 양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요 값이 7이라는 거는 1분의 7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실제 질량이랑 대응이 되는 건 아닌데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1번에서 반응 후 전체 몰수를 7몰이라고 두면요. 생긴 C의 몰수는 1몰이다 라고 두겠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한 개 반응물부터 찾아야겠죠. 1번이랑 2번에서 모두 반응한 반응물, 한 개 반응물이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제 가정을 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1번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럼 C는 18g보다 더 적게 반응한 거죠. 요렇게. 그죠? 근데 2번 실험에서는 그러면은 B의 질량이 1번 실험보다 늘었죠. 근데 A는 줄었죠. 그러면 당연히 A가 16g 반응하고 B는 24g일 때 18g보다 적게 반응했으니까는 16g일 때는 12g보다 적게 반응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번 실험, 2번 실험 둘 다 A가 한 개 반응물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안 되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1번은 B가 한 개 반응물일 것이다. 근데 딱 봐도 자, 1번 실험은 B가 질량이 작은 쪽이고 2번 실험은 A가 질량이 작은 쪽이니까는 이때 각각 1번에서는 B, 2번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고 바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쵸? 아무튼 우린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찾아보면은 그럼 1번 실험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 2번 실험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 이라는 거를 약간 가정을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써줘야 되죠.
1번 실험에서는요 A가 아니고 B가 18g 반응을 했다. 이거 왜 이렇게 위에 썼지? 잠깐만. 그래서 남은 질량이 빵이 됐다. 이번 실험에서는 A가 한개 반응물 이어가지고 남은 질량이 빵이 됐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채우고 나면은 이제 질량은 할 수 있는 게 더 없죠. 그죠? 이번 실험에서 뭐 A가 16g 반응했다고 해서 1번에서는 얼만큼 반응했냐 이것도 모르는 거고, 그지? 1번에서 B가 18g 반응했다고 2번에서 얼만큼 반응했냐 이거는 감을 못 잡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몰로 시선을 돌리면요, C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요 1몰 생겼다는 거를 내가 알거든요. 왜냐면 생성된 C가 1몰이라고 잡았잖아. 그지? 근데 A, B, C, D의 개수가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반응한 A랑 B랑 C랑 D의 몰수도 나오는 거죠. D가 4몰 생겨야 되고요, A는 1몰 반응, B는 2몰 반응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한개 반응물이니까요 0몰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긴 C가 4몰인 거죠. 자, 합치면 5몰이고 전체는 7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남은 A가 2몰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걸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요 A는 처음에 3몰이 있었고 B는 처음에 2몰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같은 세로줄끼리는 우리가 쭉 긋자고요. 같은 세로줄끼리는 질량 비율이랑 그 다음에 몰 혹은 부피 비율이랑 같아야 된다는 걸 알죠. 질량이 처음에 A가 24g이었는데요 몰수가 3몰 있었는데 1몰 반응해서 2몰 남았다. 3대 1대 2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3대 1대 2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압니다. 그렇다면은 8g 반응해야 되죠. 그죠? 남은 거는 16g이 돼야 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A랑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한지 질량 비율을 찾았습니다. 8대 18로 반응하네요. 그죠? 그러면 A가 8g에서 16g으로 늘었으니까 이번 실험에서는요 반응한 B의 질량도 2배 늘어서 36g 반응을 해야겠다. 맞죠? 자, 45g 있었는데 36g 반응하면은 9g이 남을 거고요. 그죠? 자, 요걸로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또 나는 A랑 B의 질량 비율이랑 몰 비율을 알고 있거든요. 1번 실험에서 내가 다 찾아놨기 때문에. 맞죠? 자, A 16g은요 몰수로 치면은 2몰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18g이 2몰이다 라고 돼 있죠. 18g이 몰수로는 2몰이다. 그러면은 45g은 9, 28, 95, 45, 5몰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반응한 몰수 비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A랑 B랑 1대2로 반응해야 되니까요 2대4로 반응을 해야 되고, 생긴 C는 2대8로 생겨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남은 A는 빵, B가 1 남고요 C가 2 생기고 D가 8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반응 후 전체 몰수비는 총 11몰이 되겠다. 자, 이제 보기를 보면요, 자, 실험 1번에서 반응 후 남은 물질은 A다. 반응 후 남은 물질이 A인 거 맞죠? 그래서 1번이 아니고 기억은 일단 맞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의 분자량 B는 4대3이다. 분자량, 자, A랑 B랑요 분자량 B는 4대3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량은 개수분의 질량으로 구하면 되겠다. 맞죠? 개수분의 반응할 때 질량 비율로. 자, A는요 개수는 1이고요 B는 개수가 2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수 B는 1대2고요 질량 비율은 반응할 때 A는 8g 반응했고 B는 18g 반응했죠? 그러면 8대9가 나오네요. 4대3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틀린 거. 마지막으로 X, 반응 후 이번 실험에서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인데 C는 2몰이고 전체 기체는 11몰이죠. 그럼 2분의 11이니까 5.5가 되는 게 맞다. 그죠? 답은 4번. 13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또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A가 Wg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번과 2번에 대한 자료다. 일단 B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 2다 라고 돼 있고, 2번 실험에서 A는 모두 반응했다. 그럼 이번 실험에서는 이쪽이 한개 반응물이 돼야겠다. 맞죠? 그리고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B의 분자량을 1, A의 분자량을 2로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그죠?
이제 표를 자세히 보면요. 1번 실험에서 반응 전 A랑 B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반응 후 C의 몰수, 전체 기체의 몰수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요런 상황이면은 일단 질량이 나와 있고 몰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질량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하고 몰수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일단 표에 나와 있는 것부터 쭉 써보겠습니다. 질량은 반응할 때 A가 Wg, B가 1g 있었고요. 1번 실험에서는. 2번 실험에서는 A가 Wg, B가 6g 존재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C의 몰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전체 몰수를 내가 구하고 나면은 그 중에 절반은 C한테 주면은 되겠다. 요 말이죠. 그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바로 또 보이는 거는 한계 반응물을 2번 실험에서 줬으니까요. A는 반응 후에 빵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은 Wg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뭔가 더 할 수 있어 보이는 게 없는데요. 이제 뭘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보면은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C의 몰수가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1대2거든. 근데 실제 비율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 값이 뭐 여기서 C가 1몰, B가 2몰이고 여기서도 C가 1몰, 다시 1번 실험에서도 반응 전 C의 몰수가 실제로 1몰이고 전체 기체가 2몰이고 2번 실험에서도 전체 기체가 2몰이고 C가 1몰이고 요런 건 아닌 거란 말이죠. 그죠? 비율만 이렇다는 거지. 실제 몰수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할지는 당연히 모르는 거잖아. 그지? 보면은 1번 실험에서 2번 실험에서 A는 질량이 똑같은데 B는 질량이 달라졌으니까는 전체 몰수도 달라졌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반응도 다르게 했으니까 반응 후에 전체 몰수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비율만 1대2라는 거지. 몰수로는 실제 몰수로는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번에 연습 문제 할 때 한번 설명했는데 내가 기준을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1번보다 2번 실험에 대해서 정보가 더 많죠. 왜냐면 2번 실험은 한계 반응으로 줬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2번 실험에서 기준을 잡아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봐봐. 2번 실험에서는 A가 어차피 한계 반응물이니까요. 반응 후 남아있는 전체 몰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그 말은 전체 몰수가 2몰일 때 C가 1몰이면은 무조건 나머지 B가 1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B랑 C랑 몰수가 똑같다라는 거를 준 거죠. 이번 실험에서는. 그죠? 이렇게 되려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C가 1몰 생겼죠. 그죠? 그러면 B는 개수비가 1대2니까요. 0.5몰 없어져야 됩니다. 맞죠? 0.5몰 없어져야 된다. 0.5몰 없어져서 1몰이 남으려면요. 처음에는 1.5몰이 존재를 하면은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 B가 6g일 때 1.5몰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1g일 때 몇 몰인지도 내가 알 수가 있겠죠? 질량이 6분의 1이 됐으니까요. 몰수도 6분의 1을 해주면은, 숫자 잘못 잡았네. 그지? 6분의 1을 해주면은 6분의 1.5. 그러니까 4분의 1, 0.25몰이 되겠네요. 그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번에는 세로줄을 한번 봅시다. 자, 세로줄을 한번 보면요. 이번 실험에서 반응한 B의 몰수 B가 1.5 대 0.5 대 1, 그러니까 3대 1 대 2가 되는 거죠. 3대 1 대 2가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질량도 마찬가지로 3대 1 대 2로 반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반응 전에 6g이 있었으면은 2g이 소모가 돼서 남은 질량이 4g이 돼야 된다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또 뭐가 보이나? 바로 이거 다시 지우고 반응할 때 A랑 B가 W 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거를 내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1번 실험에서 각각 Wg, 1g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보이죠. 당연히 2분의 Wg 대 1g의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B는 빵이 되고요. 남아있는 A는 2분의 Wg이 되어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한다면은 다시 1번 실험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B가 한계 반응물이니까는 몰수도 마찬가지로 0.25몰 있던 거를 전부 다 소모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빵몰이 남아야 되고요. 개수비를 내가 B랑 C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B가 0.25몰 소모가 된 거면은 C는 0.5몰이 생겨야 된다는 거를 압니다. 그죠? 근데 1번 실험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가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전체 몰수는 여기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잠깐만 1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0.5몰은 어디 가야 되냐? 여기로 와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갈 수가 있죠. 그죠? 자, A가 질량이 2대 1대 1로 반응했기 때문에요. 몰수 B는 1대 0.5대 0.5로 반응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나왔죠. A의 개수는 2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자, 일단 A는 2고요. 이제 W를 구하면 되는데 W는 반응한 A의 질량이죠. 그죠? 자,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W는 질량이죠.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A랑 B의 분자량을 줬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반응할 때 몰비, 그러니까 개수 B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랑 B를 비교를 해봐야겠다. 그지? 자, A랑 B랑 비교를 하면요. 자, A는 분자량은 2고요. 그 다음에 반응할 때 질량은 여기로 봅시다. 2번 실험으로 봅시다. 분수 안 쓰는 게 좋으니까. Wg 개수는 2였죠. 그죠? 자, B는요. 분자량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1이고요. 반응할 때 질량은 2g 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가 지금 몇 대 몇이 되냐면은 자, 질량이 Wg 대 2g인데요. 우리가 분자량이랑 개수를 곱해서 구한 질량 B는 4대 1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은 W는 8이 되면은 되겠다. 8 넣으면은 답은 10. 자, 14번 보면은요. 저 문제 생긴 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르다. 그죠? 근데 결국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형식이랑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그죠?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뭐냐고 보면은 실린더 1번, 2번에 A, B를 그림과 같이 넣고 반응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반응을 시키고 나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실린더 1번은 보면은 A의 질량, B의 질량이 나와 있고 반응 전에 반응시키고 나서 남은 반응물 C의 몰수, 전체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동그라미 친 5개가 전부 실린더 1번에서 일어난 반응에 대한 정보라는 거죠. 그죠? 실린더 2번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에 A, B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 C의 몰수, 전체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표로 봤던 정보들을 그림이랑 작은 표로 나눠서 그냥 쓴 거에 불과한 거죠. 그냥 합쳐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도 될 거를 그냥 나눠 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제 모양만 보고 좀 복잡해 보인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꼭지를 열고, 자, 실린더 1번, 실린더 2번 각각 반응시키고 나서 다시 꼭지를 열고 한 번 더 반응을 시켰답니다. 그때에 대한 정보는 자, 실린더 1번, 2번에는 C만 존재한다. 나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성된 C의 몰수를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로 줘야 될 정보를 그냥 글로 써놨다.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총 3개를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죠? 실린더 1번에서 반응시킨 거, 실린더 2번에서 반응시킨 거, 그 다음에 나에서 반응 다 시키고 나서 한 번 더 반응시킨 거까지 3번. 그래서 1번, 2번, 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질량이 나와 있고, 그죠? 몰수랑 부피가 나와 있는데 두 개는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고 표에 나와 있는 것부터 일단 쭉 써봐야겠죠. 그죠? 자, 일단 실험 1번에서 A가 Xg, B가 Yg 처음에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A가 112 빼기 Xg, B가 256 빼기 Yg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질량은 좀 생략을 해야겠네요. 그죠? 너무 길어가지고 질량 g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면은요,
실험 1번에서는 B가 남았답니다. 그 말은 A가 빵이 됐다. 요 말이죠. 실험 2번에서는 A가 남았답니다. 그 말은 B가 빵이 됐다. 어이구, 여기가 아니지. B가 빵이 됐다. 요 말이죠. 자, 실험 1번에서 A의 질량이 빵이 됐으니까는, 나 반대로 적었네. 미안. 요거 이따 봐야 되죠. 2번이니까. 실험 1번에서 A가 빵이 됐으니까 부피도 빵이 돼야 됩니다. 실험 2번에서도 B의 질량이 빵이 됐으니까요. B의 부피도 빵이 돼야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생성된 C의 몰수랑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생성된 C의 몰수 1번에서는 2몰 생겼다고 돼 있고요. 부피는 전체 부피가 4V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몰수랑 부피는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겠죠. 비율만 같은 거고 실제로 1몰당 부피가 몇인지는 모르니까는, 그죠?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C가 4몰 생겼고요. 전체 부피가 5V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일단 그 다음에 3번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보면요. 반응을 완결시키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분명히 1번에서 실험 끝나고 B가 남았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실험에서는 실험이 끝나고 A가 남았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때 남은 2번 실험에서 남은 A, 1번 실험에서 남은 B를 여기로 가져와 가지고 반응을 시켰다는 거죠. 그죠? 반응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 네모근 크기가 다른데 좀 그냥 넘어갑시다. 자, 반응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C가 전체 8몰이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도 빵, B도 빵이 됐답니다. 질량이죠, 여기는. A도 빵, B도 빵이고 C가 8몰이 생겼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C도 마찬가지로 1번 실험에서 남아있던 C가 나 반응 시작할 때 그대로 다시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C도 마찬가지로 1번 실험, 2번 실험에서 남은 C가 2번 실험, 나 실험 시작할 때 다시 그대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C가 질량은 모르겠지만 1번 실험에서 2몰, 2번 실험에서 4몰 있던 게 시작할 때부터 나 실험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정보고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면 되겠다. 맞죠? 일단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1번에서는 A가 Xg 다 소모가 됐고요. 그죠? 2번 실험에서는 Y가 아니고 B가 256 마이너스 Yg 전부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지? 근데 1번이랑 2번 실험을 비교를 해보면요. C의 몰수가 2배 늘었거든. 그지? 그 말은 소모된 A도 2배 더 많아야 되고 2번 실험이 맞죠? 소모된 B도 2배 더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 실험에서 X만큼 썼으니까 A를 2번 실험에서는 그 2배 2X만큼 소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생긴 C가 몰수가 2배 늘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2번 실험으로부터 1번 실험에 B 소모한 질량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B를 Yg 소모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2번 실험에서 256 마이너스 Yg 소모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1번에서는 128 마이너스 2분의 Y 절반만큼 소모를 해야겠죠. 몇이 남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맞지? 근데 또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1번, 2번 실험 다 반응시키고 나서 나에서도 C가 6에서 8이 된 걸로 봐서 2몰이 추가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 그지? 근데 나는 1번 실험에서 이미요. C가 2몰 생겼을 때 A랑 B가 몇 g씩 반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A랑 B를 몇 g 소모했는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A는 똑같이 Xg, 그 다음에 Y는 128 마이너스 2분의 Yg만큼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에서 A도 빵, B도 빵이 됐기 때문에 Xg 소모해서 빵이 됐다면은 처음에 Xg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지? B는 128 마이너스 2분의 Yg만큼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X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미안. 빨간색으로 잠깐 바꿉시다.
자, 요 x가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남은 x의 질량이 xg이었다 라는 거고요. 아이씨,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y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거거든. 그지? 1번 실험에서 남은 b의 질량이 128 마이너스 2분의 yg이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다시 요거를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이제 1번, 2번 나에서 전부요. x가 몇 g씩의 질량비로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b랑 x가 아니고 a죠. a가 몇 g씩 반응했는지, 그리고 b가 몇 g씩 반응했는지 전부 다 찾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응한 a의 질량 b만큼 몰수도 똑같은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되고요. 맞죠? 반응한 b의 질량 b만큼 b의 몰수도 똑같은 비율로 반응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a랑 b의 몰수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재수가 좋게도 문제에서 a랑 c의 개수비를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성된 c의 몰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모된 a의 몰수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개수비가 1대2이기 때문에요. 1번 실험에선 A를 1만큼 소모를 해야지 C가 2만큼 생기는 거고요. 그죠? 2번 실험에서는 A를 2만큼, 그 다음에 3번 실험에서는 나에서는 1만큼 소모를 한 게 되는 거다. 맞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범위를 좁혀서 여기서 자, 보니까 내가 A에 대해서 질량 비율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A의 몰수 비율도 찾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1번 실험도 그렇고 2번 실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도 그렇고. 자, 처음에 얼마가 있었는지 찾아보면요. A는 처음에 1번 실험에서 1만큼 들어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실험에서는 2만큼 2만큼이 아니고 1만큼 들어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실험은 아직 모르겠고, 왜냐면 남아있는 A의 몰수를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똑같이 1만큼 들어있었을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1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거든. 그치? 그럼 결국에는 2번에서 남아있던 A의 몰수가 1몰이다. 그럼 처음엔 당연히 3몰이었을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뭐 아니면은 여기 세로줄끼리 비교를 해서 3대 2대 1을 찾아도 되고요. 그죠? 자, 아무튼 A의 몰수를 전부 다 찾았습니다. 찾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잠깐 지워놓고, 지금 반응 후에 전체 부피를 내가 1번 실험이랑 2번 실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네모 같은 거 찾아놓은 것들은 좀 지울게요. 자,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부피가 4V라고 했고 2번 실험에서는 5V라고 했거든. 근데 우연히도 2번 실험에서 전체 몰수도 합치면은 5몰이 되죠. 그래서 그냥 요 5V를 그냥 5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1번 실험에서 4V는 4몰이 되겠죠. 그러면 반응 후 전체 몰수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다 지우고. 자, 1번 실험에서 전체 4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C가 2몰이면 나머지 2몰은 B한테 주면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러고 나면은 또 뭘 알 수가 있냐? 나는 1번 실험에서 B의 질량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반응한 B의 몰수비도 요거에 맞춰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보니까 남은 B의 질량이랑 소모된 B의 질량이랑 똑같죠? 그렇다면 남은 B의 몰수랑 소모된 B의 몰수도 똑같아야 된다. 그럼 처음 B의 몰수가 나오죠. 4몰이라고. 그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개수를 찾은 게 됩니다. 가운데 몰수, 반응한 몰수 비율이 1대 2대 2이기 때문에요. A, B, C의 개수 B는 1대 2대 2가 되면은 되겠다. 맞죠? 그래서 물어본 B는 2가 되는 거고요. 이제 Y만 구하면 되는데 Y는 이미 구해졌죠? 어떻게? 자, 4몰일 때 질량이 Y고요. 2몰일 때 질량이 128-2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엮으면은요. 자, 얘를 2배 해주면은
질량이 똑같아져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똑같게 맞춰주면요. 자, 4몰일 때 질량은 Y고요. 2몰에 2배를 해도 질량이 2배가 돼서 똑같아져야겠죠. 256 빼기 Y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Y는 128이 되면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128 넣고 약분하면은 64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은 뭐 글로 나와 있고 그림으로 나와 있고 하지만은 그냥 사실 원래 표로 한 번에 나와야 되는 거를 그냥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제시해 준 거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식은 앞에 풀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뒤에 나오는 15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15번 보겠습니다. 아까 14번이랑 똑같은 모양이죠. 자, 푸는 방식도 똑같을 겁니다. 반응식이 나와 있고 보니까 실린더 1번, 2번에 또 A랑 B를 넣었네요. 그죠? 이번에는 1번 실험에 대해서는 A, B의 전체 부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 생성된 C의 질량, 반응 후 전체 부피 이렇게 4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2번 실린더에 대해서는요. 9W 반응 전에 전체 질량이 나와 있고 남은 반응물, 생성된 C의 질량, 전체 부피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해서 꼭지를 열고 반응을 완결시켰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번, 2번에 다가 돼야겠네요. 나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뭔 정보가 나와 있냐면 전체 기체의 부피가 Y리터이다. 그래서 X랑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질량 부피 나와 있으니까 질량 부피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야 되고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부터 하나씩 일단 써봐야겠죠. 1번 실험은 반응 후 전체의 부피가 8리터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은 A다. 그 말은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죠. B가 빵이다. 생성된 C의 질량이 10W이다.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부피가 6이다. 자, 이번 실험에 대해서는요. 남은 반응물이 B다. 그 말은 A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반응 전 전체 질량이 9W 그지? 그리고 생성된 C의 질량이 5W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X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에 대해서는 반응 후 전체 부피가 Y리터다 라는 거밖에 일단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많이 보인다. 그죠? 1번 실험 먼저 보면은요. 전체 부피가 8에서 6이 됐으니까 2가 감소했습니다. 그죠? 근데 개수비대로 이제 1대 2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했다고 치면요. 반응 전에 총 A 1개, B 2개, 3개에서 C 2개로 바뀐 거기 때문에 1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부피는 그의 2배인 이만큼 감소했다는 걸로 봐서 실제 반응한 부피 비율도 개수의 2배씩 2대 4대 4로 반응을 했다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럼 C는 6이 생겼고요. 전체 부피가 6이 돼야 되니까 A는 2가 남아야 되고 반응 전에는 A가 4, B가 4 합쳐서 8 이렇게 존재를 했다는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을 보면요. 일단 C가 10W 생성됐다는 거까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1번에서 일단 바로 보이는 것들은 다 정리를 했고 2번으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2번도 바로 보이는 게요. 반응 전에 총 질량이 9W이기 때문에 반응 후에도 전체 질량이 9W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C가 5W고 A는 빵이기 때문에 B가 4W 남아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C가 5W 생겼다. 1번이랑 비교해서 절반만큼 반응을 한 거죠. 자, 생긴 C의 질량이 절반이니까요. 반응한 A, B, C의 몰수 B도 절반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요. A랑 B랑 C가 각각 1대 2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긴 C의 부피는 2가 되고 B가 얼만큼 남았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처음에 부피가 1만큼 있었다라는 거 정도.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막힐 수가 있는데요. 다시 문제를 보면은요, 우리가 체크를 안 했던 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자량이 A 대 B가 1대 2라는 거. 그럼 나는요, A랑 B의 분자량 B를 알고 있고요.
1번 실험에서 반응 전에 부피 비를 알고 있거든. 분자량을 알고 있고 부피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질량 비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분자량 B가 1대 2기 때문에요. 자, A랑 B랑 비교를 좀 할게요. A랑, 그냥 대충 그릴게. A랑 B랑. 자, 나는 1번 실험에서 반응 전 A, B의 질량을 알고 싶은데, 그지? 질량을 알고 싶은데, 분자량이 각각 1대 2고요. 그 다음에 부피 B가 4대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 B가 1대 2로 나와야 된다는 거까지는 찾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1대 2가 뭐 몇 W 대 몇 W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자, 일단 써봅시다. 1대 2라고 이렇게 잡고 나면 질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요. 요 두 개를 합친 질량이랑 반응 후에 합쳐진 질량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기준이 C는 10W라고 실제값을 구해놨고 A는 내가 부피가 4대 2대 2로 감소했기 때문에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4대 2대 2로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은 요의 절반만큼 남았는데 요렇게 더한 질량이랑 요렇게 더한 질량이랑 같아야 되려면은 요게 각각 몇 W 몇 W여야 될까를 간단한 자연수 비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봐도 요 비율은 4대 8이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나요? 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주 풀다 보면은 보이겠죠? 그래서 2W, 8W 감소를 해가지고요. A가 2W 남았죠. 그래서 반응 전후 전체 질량이 똑같이 12W로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보이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 보이면은 당연히 미지수 놓고 찾아보면은 되겠죠. 다시 안 보인다 생각하고 돌아갈게요. 자, 일단 부피란다. 질량비가 1대2라는 건 내가 알았거든. 그지? 그럼 이 1대2를 미지수를 둬가지고 일단 설정을 하자고. 미지수를 몇으로 둘까? 안 나와 있는 게 A라 합시다. A 대 2A. 아니다. 어차피 절반 감소해야 되니까 2A 대 4A 라고 둡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A는 마이너스 A만큼 소모돼서 A가 남아야 되고요. 그죠? B는 마이너스 4A만큼 소모해서 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반응 전후 전체 질량을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요 가운데 줄을 봐도 되죠. 결국엔 합쳐서 5A가 10W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 하나에는 2W를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걸 내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넣으면은 4W, 8W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안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미지수 그냥 넣어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찾은 것들랑 아니고 찾았던 거랑 똑같이 A는 4W, B는 8W 존재를 해서 2W 대 8W 반응을 해가지고 A만 2W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B에 대한 정보도 내가 알 수가 있죠. 자, 보면은요. 자, 부피로 2대 4대 4로 반응하면요. 질량으로는 2W, 8W, 10W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대 2대 2로 반응하면 당연히 질량도 절반만큼 반응을 해야겠죠. 그럼 A는 W, B는 4W 반응을 해야겠다. 맞죠? 그럼 처음에 A는 W만큼 있었고 B는 8W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합쳐서 9W라는 것까지. 그지? 자, 그러면 A랑 B 질량 찾았고요. 부피도 다 찾아낸 거죠. 그러면은 자, 8W니까 부피로는 B는 4가 되겠네요. 맞죠? 자, 4가 되고요. 4에서 2 감소하면 2가 남죠. 그러면 반응 후 전체 부피 X는 4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X는 일단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X는 4고요. 이제 반응 후 전체 부피 다 해서 Y만 찾으면 되죠. 자, 이제 남아있는 놈들을 봐야겠죠. 1번에서 남아있는 놈들이랑 2번에서 남아있는 놈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일단 남아있는 놈들을 옮겨야겠죠. 자, 여기 하고요. 이번 실험에서 남은 애들 여기를 합쳐서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부피 구하면 되니까 부피만 옮깁시다. 굳이 질량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지?
부피만 옮겨주면은 되겠네요. 자, A는 2 플러스 빵이니까 2가 내려옵니다. 그죠? B는 0 플러스 2니까 2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C는 4 플러스 2니까 6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야 되냐? 나는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알 수 있죠? 2대 4가 아니고 1대 2대 2로 반응을 해야겠다. 개수대로 반응하려면. 맞죠? 그래서 A는 1 남고 B는 빵, C는 8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Y는 9였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Y는 9 더해주면은 13.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죠. 결국 그림으로 나와 있고 뭐 글로 실험 과정으로 나와 있어도 결국엔 그냥 표로 나와 있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고 그냥 푸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반응식이 있고 실험 1번, 2번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니까는 자, 반응 전 A 질량, B 질량 전체 부피 나와 있고요. 반응 후 부피 XV. 이번에서도 반응 전 A 질량, B 질량 전체 부피 나와 있고요. 반응 후 YV 나와 있습니다. 요 반응 후 전체 부피를 구하라는 거죠. 자, 요거 지금까지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랑 많이 풀었던 방식으로 똑같이 풀면 되는데, 자, A의 질량이 각각 똑같이 나와 있고요. 1번, 2번에서. B의 질량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피도 나와 있죠. 그죠? A의 질량은 A의 부피랑 비례하고, 그죠? B의 질량도 B의 부피랑 비례를 하죠. 근데 반응하면서 실험 1번이랑 2번이랑 A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2대 3.5니까 1.75배 증가한 겁니다. 맞죠? 2g에서 3.5g이 됐으니까는 질량이 1.75배 증가한 거죠. 그럼 당연히 부피도 1.75배 증가를 해줘야겠죠. 자, B는요 7g에서 14g이 됐으니까요. 질량이 2배 증가했습니다. 그럼 부피도 2배 증가해야 되죠. 근데 전체 부피, 이 두 가지 A랑 B의 증가량을 평균을 낸 전체 부피 증가량을 보니까 2.5에서 4.5가 됐으니까 얘는 1.8배 증가한 거죠. 5분의 9니까 1.8배 증가했다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A는요 1.75배 증가했고요. B는요 2배 증가했는데요. 실제 이들의 평균을 낸 전체 부피의 증가량을 보니까 1.8배 증가를 했다고 나오네요. 그럼 거리 차이를 보면요. 여긴 0.05 차이, 여긴 0.2 차이죠. 1대 4의 비율로 이제 거리 차이가 난다. 그럼 존재 비율은 반대로 4대 1이 돼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4, B는 1만큼 있으면 된다. 1번 실험에서.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지워주고, 다시 지워주고요. 이거. 자, 그러면 4대 1인데 전체 부피가 2.5니까 이걸로 조정을 해줍시다. 합쳐서 2.5가 되게 하려면 2랑 0.5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g일 때 A니 2라고 했으니까 3.5g일 땐 부피가 3.5, 그죠? 7g일 때 0.5라고 했으니까 14g일 때는 1, 그래서 합쳐서 4.5 되는 거 맞죠? 이제 X랑 Y 구하면 됩니다. 부피 알고 있고 개수 알고 있으니까 찾는 거는 쉽죠? 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개수비 3대1로 반응하려면 1.5대 0.5로 반응해서 C가 1 생겨야 됩니다. 그럼 결과는 A 0.5 남고 B는 빵, C는 1이 되죠. 그럼 전체 부피는 1.5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서는 3.5대 1이니까 3대 1로 반응해서 C가 2 생겨야겠죠. 그러면 0.5 남고 A가 2 생기고 0, 그러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1.5 더하기 2.5니까 4.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인데 아마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이 6월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이 문제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뭔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 이런 거 보고 이제 다음 빈칸들 찾아 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려면은 미지수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좀 계산도 복잡하게 나와서 굳이 그렇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야매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배워가는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를 그렇게 추천은 안 하는데 뭐 한 번쯤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얼마 전에 우리 3학년 중에 이과에서 전교 1등 뭐 2등 하는 애들 있어요. 걔네들한테도 요거 한번 풀어보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풀긴 풀죠. 풀긴 푸는데 겐또로, 그러니까 좀
때려 맞춰가지고 이제 풀지, 실제로 막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좀 논리적으로 풀어봐라 라고 하니까 막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도 요거는 좀 야매로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처음엔 똑같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실험 1번, 2번의 질량, 그 다음에 부피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는 질량이랑 부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줘야 되고요. 실험 1번은 보면은 B의 질량이 처음에 빨간색이고 14g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2번은 A가 24g, B가 21g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남은 반응물은 B고 7g이 남았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자동으로 A는 빵그램 남은 거죠. 그리고 B는 반응할 때 7g이 소모가 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실험에 대해서는 뭐 남은 반응물 종류, 질량 정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 부피 정리해야겠죠. 1번 실험은 반응 후의 전체 부피가 4V 라고 돼 있고요. 2번 실험은 반응 전에 12V, 반응 후에 XV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중요한 거 B랑 C의 분자량 값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B랑 C랑 분자량이 나와 있다는 거는 분자량하고 질량하고 계수 요 세 개는 세트이기 때문에요. 뭐 질량을 먼저 구하거나 계수를 먼저 구해가지고 분자량이랑 엮어서 나머지 값들을 구해라 라고 준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B에 대해서 일단 분자량이 7대 1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B는 분자량이 11, C는 11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는 개수를 모르는데 C는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죠. C는 개수가 2입니다. 그럼 반응할 때 질량은요, B에 그냥 개수를 B라고 두면은 얘네들은 항상 7B 대 22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거든. 그지? 그럼 B의 개수만 내가 찾아내면은 얘네들이 몇 그램 대 몇 그램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냐를 바탕으로 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지금 개수를 모르니까 맞죠? 원래 개수를 먼저 찾고 나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한번 겐도를 때려보자고. 자, 개수가 보면요, A는 1이고 C는 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대 B 대 2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B는요, 뭐 자연수니까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 4, 5, 6, 7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1대 2 혹은 1대 2대 2, 1대 3대 2 반응은 그나마 흔한 편인데 이제 4부터 넘어가면요 1대 4대 2, 1대 5대 2 이런 반응은 되게 드물거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거의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B는 개수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다 라는 거를 일단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떤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지 보면요. B가 1 들어가면 여기는 7이 되는 거죠. 그죠? 2가 들어가면은 14.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은 21.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런 다음에 봐봐. 뭐 B가 1인 거를 먼저 가정해도 되고 3인 걸 가정해도 되고 뭐 2인 걸 가정을 해도 되는데 일단 보기를 보면은요. 기억에 B는 3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8g이다. X는 9이다. 요 셋 중에 이제 맞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지? 일단 3을 먼저 하는 게 맞겠지만은 한번 해볼게. 일단 3 해보자 그러면. 3 해보면은 여기가 3이니까 7 어딨노? B의 개수가 3이 들어가면은 질량비가 21대 22의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실험 1번에서 B는 7g을 소모했기 때문에요. 3분의 1만큼 소모한 거죠. 그럼 생긴 C도 22에서 3분의 1만큼, 3분의 22g이 생긴 거다.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왜냐면 평가원이나 뭐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 문제는 웬만하면 숫자를 되게 깔끔하게 주거든. 최대한 뭐 분수나 소수가 안 나오게 이제 자연수로 떨어지게 준단 말이죠. 뭐 아닌 문제도 당연히 간혹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떠냐면은 처음에 그냥 요런 질량 값들을 줄 때부터 뭐 요런 질량을 분수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표만 보자마자 아 요거는 계산이 좀 까다롭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요런 문제는 보면은 질량 뭐 부피 비율이 전부 다 자연수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산 과정 중에 분수가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이상한데 아닌가 싶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실제로도 쭉 해보면은요 좀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자, 보니까 반응한 총 질량이 3분의 20이니까 여기는 3분의 1g 소모하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A가 3분의 1g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 전, 반응 후 질량을 찾았고, A랑 B가 3분의 1대 7, 그러니까 1대 2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g 대 마이너스 21g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C가 22g 생기면 되겠다. 맞죠? 자, 그렇게 하고 보면은요, 남은 A는 빨간색으로 쓸게. 23g, 맞지? B는 빵그램. 그 다음에 C가 22g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B가 3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잖아. 근데 자동으로 지금 2번에서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8g이 아니죠. 일단 니은은 틀렸고. 자, 쭉쭉 가봅시다. 우리는 A는 모르지만 B랑 C의 분자량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한 질량 비율 가지고 실제로 몇 몰의 비율로 반응을 했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자. 분자량이 7g이니까 C가 21g 반응을, 여긴 지우고. 자, 여기를 보자고. 자, B가 21g 반응한 거는 3몰 반응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C가 22g 생긴 거는 2몰 생긴 거. 지금 분자량 비율이랑 실제 반응한 질량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개수가 1대 3대 2여야 되니까 1 감소했겠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A는 이렇게 세로줄로 쭉 내려보면요. 자, 1g이 실제 부피로도 1이니까는 그대로 가져가 주면 되겠죠. 질량 비율을 부피 비율로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는 빵이니까는 처음에 부피가 3만큼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2가 생겼다. 오케이? 자, 요거를 1번에서도 똑같이 옮겨보면요. 자, B 7g이고 분자량이 7이니까는 1만큼 반응했고, 그 다음에 C는 3분의 22니까 3분의 2만큼 생겼다. 맞지? A는 3분의 1만큼 반응해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로줄끼리 옮겨보면요. 자, A가 3분의 1g이 실제로 부피도 3분의 1이기 때문에 요 비율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7g이 1이었으니까는 여기는 1 남았고 처음엔 2만큼 있었다. 맞지? 그리고 생긴 C가 3분의 2다. 자, 여기서 분명히 반응 후 1번에서 반응 후 부피가 4V, 그 다음에 2번에서 반응 전 부피가 12V니까 3배가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4에다가 3 더하면 27이 되고요. 여기는 3분의 2에다가 1 더하면 3분의 5가 됩니다. 4배 차이가 아니고 몇 배 차이야 이거? 9, 몇 배 차이냐? 3, 9, 27. 27이 되려면은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틀린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요걸로 끌고 와버리면은 시험을 못 푼다. 시험 문제를 30분인데 지금 벌써 한 4, 5분은 쓴 것 같죠. 여기까지만 오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게 나왔을 때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주거든, 숫자를. 자, 그래서 그럼 당연히 기억은 일단 틀리다 라고 해야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개수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B에다가 개수가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응 전에 A 한 개, B 한 개니까 2개. 그지? 반응 후에 C가 2개 생기는 거니까 변화가 없는 반응이 되거든요. 무슨 변화가? 부피 변화가 없는 반응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12V, 반응 전에 12V였으면 반응 후에도 똑같이 12V가 돼야겠죠. 그쵸? 근데 웬만하면 같은 숫자가 이미 나와 있는데 또 요거를 미지수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당연히 증가하거나 감소를 했으니까 이제 반응 전은 12V고 반응 후는 그거랑 다르게 XV가 됩니다 라고 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라는 걸 눈치채고, 아하, B는 3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떠오르는 게 베스트인데, 뭐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실제로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번에는 비율이 조금 달라지죠. 잠깐만요. 자, 개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는 7대 22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실험 1번에서요. B가 7g 반응하면 생긴 C는 22g이 돼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응한 A는 15g이 되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빵이고 7g인 거 써놔야 되는데, 자, 자연스럽게 반응 전에 A가 15g, 이렇게 1번에서 질량 관계를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랑 B랑 C랑 몇 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을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도 이번 실험에서 24g, 21g이란 질량을 줬으니까요.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요. 15대 7대 22니까 24g, 21g 있으면 또 숫자가 되게 꼬이거든. 얘가 24g 반응을 해야 되고요. 맞죠? 얘는 몇 g 반응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 7 곱하기 15분의 24만큼, 아니지. 아무튼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15g, 24g으로 변했으니까 15분의 24 곱하면 되는 게 맞죠? 15분의 24면은, 약분하면은 3, 5, 15, 38, 24. 그럼 얘는 5분의 56g 반응을 시키면 되네요. 여기서 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처음에, 애초에 개수가 1이 되면은, 부피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번에서 반응 전 부피를 12라고 줬는데 그럼 반응 후에도 12가 돼버리는데 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되고, 만약 여기서도 못 느꼈어도 요 단계로 오면은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야 되죠. 그죠? 너무 숫자가 좀 그지같이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아닌가? 그럼 아닌갑다. 다른 걸로 넘어가자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그죠? 뭐 여기서는 일단 쭉 해봅시다. 다시 요렇게 하지 말고, 지금 숫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생긴 C는 이 숫자 개더럽네. 맞죠? 5분의 56이고 더하면은 5분의 120, 뭐고 이거 5분의 176? 진짜 숫자 미쳤다. 맞죠? 요만큼 생긴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8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총 부피가 XV, 요게 12V라고 찾았는데 그럼 9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B가 1이라고 가정하면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린 게 되잖아. 답이 없는 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요것도 아니라고 봐야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B가 2일 대로 찾아야 된다는 거 라고 떠올라야 되고, 요것도 뭐 쭉 해보면 아마 안 맞는 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죠? 뭐 부피 비율로 옮겼을 때도 그렇고, 그거는 한번 심심하면은 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개수비 알고 있으니까는, 맞죠? 지금 요 분자량에다가 개수 고려해가지고 반응한 부피비까지 구할 수 있죠? B는 분자량이 7이니까 1만큼 반응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분자량이 11이니까 2만큼 반응한 거고, 그럼 A는 개수가 1이니까 1만큼 반응한 거고, 그럼 이제 세로줄끼리 옮겨가지고 이제 부피 비율도 찾을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심심하면은 해보시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답이 아니라는 걸 찾았으니까는. 맞지? 그럼 결론은 B가 3이어도 안 되고 1이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B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문제를 보면요. 자, 요게 질량이 14대 22의 비율로 반응해야 되니까 약분하면 7대 11 비율로 반응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B가 7g 소모됐으니까 1번 실험에서 C는 11g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총 없어진 질량, 생긴 질량 같아야 되니까 A는 4g 소모를 한 거네요. 맞죠? 그러면 처음에 4g이 있었고, 그지? 반응 후에 C가 11g 생겼다. 이렇게 관계를 찾으면요. 마찬가지로 질량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도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 일단 기억, B가 3이 아니라는 거는 확정이고, 맞지? 자, 4대 7대 11로 반응하니까 24g, 21g 있으면요. 12g, 그 다음에 21g, 그 다음에 33g, 요 비율로 3배씩 곱해가지고 반응하시면 되겠다. 숫자가 되게 깨끗하죠. 이제야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맞죠? 그러니까 앞에서 분수로 나오면은 웬만하면 넘어가 보라는 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깔끔한 자연수 비율로, 그리고 비율도 예쁘게, 이런 세로줄 비율도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계속 풀어보면요. 자, 24g에서 12g 소모했으니까 A가 12g 남았네요. 맞죠? 그 다음에 B가 빵그램
C가 33g 생겼습니다. 이미 기억이 틀렸는데 니은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8g이다. 요것도 틀렸죠. 그럼 결국에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굳이 안 구해봐도.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 풀 때 처음에 B3이라고 해볼까? 숫자 이상한데 넘어가고, 1이라고 해볼까? 또 숫자 이상해지는데, 그리고 남은 질량도 8g이 아니고 이상한데 넘어가고, 이렇게 질량만 해보면 되니까 뭐 한 1, 2분 안에 풀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심심하니까 부피도 한번 쭉 구해봅시다. 이게 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 우리는 분자량 알고 있고 반응한 A랑 B에 반응한 요 몰수 비율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부피 비율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분자량이 7이니까 얘는 1만큼 없어진 거고요. 이번 실험에서는 똑같이 1만큼, C는요, 똑같이 1만큼 생겨야 되는 거죠. 개수가 2였으니까요. 그죠? A는 0.5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빵이고요. 그죠? 자, 세로줄끼리 비교하면 되죠. 이제 B가 14대 7대 7, 2대 1대 1이니까요. 부피 비율도 2대 1대 1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생긴 C1이랑 더해서 총 4V, 부피로 합해서 2면은 4V가 돼. 2배씩 해주면 되는 거네. 맞죠? 2배씩 해줍시다. 그러면 2,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몰수 부피 비율이랑 실제 합친 부피랑 똑같아지니까는. 그죠? 자, A는 처음에 1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응 전 전체 부피는 5V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는 3배씩 더 많이 반응했으니까는, 그죠? 부피도 3배씩 더 많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그지? 그러면은 1대 2대 2에서 3배씩 해주면은 3대 6대 6으로 반응을 하면은 되겠다. 맞죠? 이제 세로줄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B는 빵이 돼야 되니까 처음에 6이 있어야 되고요. 자, A는 보면 2대 1대 1이죠, 질량비가. 그러면은 부피도 2대 1대 1의 비율이어야 된다. 그래서 6 빼기 3 해서 3이 남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생긴 C 6 더해주면은 여기는 9V가 돼야겠죠. 그래서 9V가 맞다. 실제로는 그냥 기억, 니은, 소거 해버리면 바로 디귿만 남으니까 디귿이 맞다라고 풀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제 나중에 3학년 되면 이렇게 더 많이 풀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좀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서 푸는 것도 한 번쯤은 이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찬찬히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자, 18번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번엔 9월 모의고사, 바로 얼마 전에 풀었던 문제죠. 야, 이것도 뭐 어떻게 뭐 잘 풀었을란가 모르겠네요. 일단 보니까 이번엔 실험이 3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질량 나와 있으니까 질량 정리해주고, 몰수 나와 있으니까 몰수, 부피라고 써놨네요. 잠깐 몰수로 자, 이렇게 몰수 비율로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겠죠. 일단 표에 나와 있는 정보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실험 1번에서는요, 질량이 A가 5W, B가 5W 이렇게 있었고요. 2번 실험에서는 4W, 6W, 3번 실험에서는 2W, 7W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 A 또는 B가 남았겠죠.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뭐가 남았는지는 모르니까는 일단 적지 말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분의 D의 몰수도 상대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직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계 반응물 찾는 게 먼저겠죠. 자, 한계 반응물 한번 찾아봅시다. 딱 봐도 봐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줬으니까는, 그지,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만약에 1번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5W 소모를 해야 되죠. 그럼 2번 실험에서도 봐봐, A랑 B가 5대5로 존재했는데도,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존재했는데도 A를 다 써버렸으면, 이번 실험에서는 B가 더 많아지고 A는 더 줄었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는 똑같이 A를 4W 소모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바라인 A는 5W 소모를 했고 B도 4W 소모를 해서 빵이 되는 건데, 남은 반응물이 여기는 3분의 10W, 여기는 2W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야, 반응한 A의 질량이 더 적어졌는데, 그지? 거기다가 B는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남은 반응물이 5W, B가 5W 있을 때가 3분의 10W, B가 6W 있을 때가 2W. 그러니까 이때가 더 많은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빼줘야 되는데 A를 더 많이 반응했으니까 B도 더 많이 반응해서 빼지는 값이 더 큰데, 심지어 숫자도 더 작아 처음에. 그지?
근데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더 많다? 말이 안 되죠.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실제 비율이 안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분의 10W니까 3분의 5 소모한 거네. 맞죠? 그럼 4W일 때는 3분의 4W 소모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남은 게 2W.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은 틀렸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가정이 틀린 거니까 1번 실험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 돼야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B를 5W 소모를 해서 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응물은 3분의 10W죠. 그럼 A가 3분의 10W 남아야 된다. 그럼 반응할 때요. 5W에서 3분의 10W가 남았으니까 3분의 5W만큼 반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반응한 A랑 B의 질량 비율을 내가 찾아낸 거거든. 보니까 3분의 5랑 3분의 15니까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질량 B를 1대 3 비율로 반응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A랑 B가 4W, 6W 있으면은 당연히 2W, 6W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남은 A가 2W라는 게 만족이 되죠. 여기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B는 빵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에서도 일단 찾아볼 수가 있겠죠. 1대 3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2W, 7W 했을 때는 2W, 6W 반응해가지고 A는 빵, B는 W 이렇게 남아야 할 것이다. 맞죠? 이렇게 해서 A랑 B의 질량 관계는 일단 싹 다 찾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은 C랑 D랑 섞여 있으니까 내가 얼만지는 모르지만 일단 얘네들 합친 만큼 생겼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3분의 5 플러스 5, 3분의 5W 플러스 3분의 15W니까 여기는 3분의 20W만큼 일단 생겼습니다. 합쳐가지고 C랑 D랑 합쳐가지고 여기서는 8W만큼 생겼고요. 여기서도 8W만큼 생겼다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부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나와 있는 게 몰수 나와 있는 정보가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것마저도 비율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내가 몰수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한 개도 없죠. 그럴 때는 항상 내가 말했던 게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하나 잡아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A를 잡을게요. 왜냐면 A를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A랑 B 우리가 질량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A랑 B 둘 중에 하나인데 개수가 B는 모르고 A는 개수를 알고 있죠. 그러면 A 쪽을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겠죠. 자,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뭐 그냥 W 하나당 1이라고 둬서 5 뭐 4, 2라고 둬도 되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얘를 분수로 써줘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분수로 써줘야 되는 게 좀 불편하니까 3씩 곱해서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분수 안 쓰는 게 좋으니까는. 그지? 그래서 W에다가 3을 넣어서 생각을 해 줍시다. 그러면 여기는 15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3, 4, 12가 되고요. 여기는 3이 6에서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반응을 시켜보면요. 자, 1번에서 A는 5만큼 반응을 했고요. 2번에서는 6만큼 반응을 했고요. 3번에서도 6만큼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여기서는 A가 10 남았고 2번에서는 A가 6 남았고 3번에서는 0이 남았다까지. 자, A를 기준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제 나머지 C랑 D의 개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A가 얼만큼 반응했는지를 알면 C랑 D도 일단 찾아지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개수비가 1대 2대 2니까 A가 5 소모됐으면 여기는 10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2번 실험, 3번 실험에서는 A를 6만큼 소모를 했으니까는 생긴 C랑 D는 2배씩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2번 실험, 1번 실험에서는 전부 다 10, 10, 10 이렇게 있고요. 2번 실험에서는 6, 12, 12. 그 다음에 3번 실험에서는 0, 12, 10입니다. 또 내가 한계 반응물 표시를 안 해줬었네, 부피에다가. 1번 실험, 2번 실험에서는 B가 빵이죠. 자, 요러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전체 몰수분의 D의 몰수 요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보면요. 전체 몰수가 1번 실험은 30, 2번 실험은 60, 20이니까 14에다가 24에다 있다면 30 여기도. 3번 실험은 12, 10인데 B를 모르니까 일단 패스로 합시다. 그러면은 자, 전체 몰수분의 D의 몰수가 나와 있단 말이죠. 실제로 보니까 30분의 12입니다. 그죠? 2번 실험에서. 그러면 약분하면은 6, 5, 30, 6, 2, 12.
5분의 2란 말이죠. 근데 요게 숫자로 나오니까 18이 됐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8에다가 곱하기 18분의 1 곱하기 5분의 2 해주면은 되죠. 결론은 45분의 1을 곱해주면은 된다는 겁니다. 맞죠? 29, 18, 45분의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45분의 1을 곱해주면요 실제 전체 몰수분의 D의 몰수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45분의 20 약분하면요 5, 9, 45, 5, 4, 20 9분의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D의 몰수가 10이니까 요게 4만큼의 분량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9만큼의 분량을 가지는 거는 4에다가 3 곱해서 10이니까 9에다가 3 곱해서 2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몰수가 27이니까 12, 12 남은 거는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맞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B에서요 3번 실험에서요 B의 반응한 질량 B를 알기 때문에 요거를 몰수비로 치환을 할 수 있겠죠. W가 3으로 치환이 됐네요. 맞죠? 그럼 6W는 36, 18 제일 처음에 있던 7W는 37, 21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개수비를 찾았습니다. 6대 18대 12대 12니까 약분하면은 1대 3대 2대 2 그러니까 B에는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일단 X도 찾았죠. 우리가 몰랐지만 X도 찾았습니다. 어떻게? 전체 30 중에 D가 10이잖아. 그럼 얘는 3분의 전체 몰수분의 D의 몰수가 3분의 1이 되는 건데 맞죠? 30분의 10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건데 실제 값을 구하려면은 45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3, 5, 15니까 여기는 1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X는 15 일단 들어갔고요. 이제 B의 분자량분의 C랑 D의 분자량을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분자량을 구하려면은 질량 알아야 되고요. 반응할 때. 그 다음에 개수 구해야 됩니다. A, B, C, D의 개수는 전부 다 구해놨죠. 그죠? 이제 질량이 문제인데, 자, 우리가 B의 질량은 반응할 때 질량을 알죠? 요건 좀 지워놓고. 뭐 편하게 요걸로 생각합시다. 반응할 때 6W 반응을 하면은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C랑 D는 합쳐서 8W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실제로 얘네가 각각 몇 W씩 반응을 했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요럴 때는 생각을 해보면 자 C의 분자량 더하기 D의 분자량 생각해봐라. 자 C의 분자량 D의 분자량을 구할 건데요. 더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C의 개수분의 C의 질량이거든. 그지? 그 다음에 D의 분자량은 D의 개수분의 D의 분자량이거든. D의 질량 미안. 근데 우연히도 C랑 D의 개수가 2로 똑같죠. 그럼 결국에는 2분의 C의 질량 플러스 D의 질량이거든. 근데 C의 질량 플러스 D의 질량은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럼 요거를 넣어주면은 그냥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8W 넣어주면은 되겠다. 자, B는요, 개수가 3이었고요. 맞죠? 개수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응할 때 질량이 6W였습니다. 그래서 3분의 6W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C랑 D는 합쳐서 그냥 고려를 해주면 됐었죠. 개수는 똑같이 2였고요. 합친 질량이 8W였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4, 8, 3, 2, 6이니까는 2분의 4네. 2, 4, 8, 3, 2, 6.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5대고 여기는 2대고 5분의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실험이 3개로 늘어났다고 하고 또 이제 몰수 비율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웠는데 내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 아무것도 정보가 안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내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웬만하면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쪽 A랑 B랑 비교했을 때는 질량 비율은 둘 다 전부 깨차고 있었고 그지? 대신에 A는 개수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A를 기준으로 잡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나가면은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2학년 모의고사 마지막이죠. 19번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식이 있고요. A 플러스 4B는 CC 플러스 3D 이런 반응식이 있고요. A를 처음에 10W 넣어줬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B를 넣어줬는데 어떻게 넣어줬냐면 0, 8W, 16W, 32W 질량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넣어준 거죠. 그때 그래프에는 생성된 D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초기랑 당량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초기는 아무리 봐도 B가 빵일 때 요때가 초기인 거죠. 제일 처음 요때가 초기고, 당량점은 그래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보면은 B를 넣어주면서 D의 질량이 점점 증가를 하죠. 왜? 반응을 해서 D가 계속 생기니까. 그지? 근데 점점 여기 증가를 하다가 32Wg만큼 B를 넣어줬을 때 그 이후로 D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야? 32Wg 이후로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32W일 때가 요때가 당량점이다 라는 거를 그래프를 보고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초기랑 당량점을 찾았으니까 화학종 실험이란다. 반응식에 나와 있는 화학종들 여기 A, B, C, D 하고요. 문제에 또 힌트로 나와 있는 A의 몰수분의 전체 부피의 B가 가데나가 4대 9라는 거, 요거를 힌트로 써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테니까요. 전체 A 몰수분의 전체 부피까지 초기, 가, 나, 당량점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줘야겠죠. 일단 나와 있는 정보부터 써보면요. B를 처음에 0W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8W, 16W, 32W로 질량을 증가시켜주면서 첨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더 없으니까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야겠네요. B의 질량이 보면요. 초기에서 가에서 나에서 당량점까지 점점 증가를 하는데요. 어떻게 증가했냐면 초기에서 가까지 8W 증가했고, 가에서 나까지 8W 증가했고, 나에서 당량점까지 16W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자연수 비로 표현하면은 1대 2의 비율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면 A가 감소하는 것도 1대 1대 2의 비율로 감소를 해야 되고요. 맞죠? C나 D가 증가하는 것도 1대 1대 2의 비율로 증가를 해야겠죠. 전체 부피가 변할 때도 1대 1대 2의 비율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맞죠? 여기서 이제 뭘 건드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요 값은 지금 분수로 표현이 돼 있는 값이니까요. 실제 4대 9라고 나와 있어도 실제로 요 분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 가에서 실제 A 몰수분의 전체 부피 값이 4인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나에서 전체 A 몰수분의 전체 부피의 값이 9인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일단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C의 개수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당량점일 때 C의 여기 부피나 몰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분자량하고 C의 분자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자량을 구하려면은 질량하고 개수가 필요하죠. 맞죠? 그러면 A의 개수, C의 개수를 찾아야 되네. 자, 초기의 전체가 A의 개수인 게 되는 거고요. 부피가. 맞죠? 당량점일 때 전체 부피가 C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질량은 보니까는 A가 처음에 10W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고, 그죠? C도 점점 증가하면서 당량점일 때 질량이 몇 g이냐 라는 거를 찾아줘야겠다. 맞지?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A에 대한 정보는 초기는 10W다. 그리고 당량점일 때는 무조건 빵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B의 질량이 1대 1대 2의 비율로 증가했으니까 감소하는 A의 질량도 마찬가지로 1대 1대 2의 비율로 감소를 해야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비율로. 그러면은 자, 초기에서 나까지 감소한 비율이랑 나에서 당량점까지 감소한 비율이랑 같아야 되니까 나에서 딱 10W랑 0의 중간 값이 오면 되겠다. 그죠? 5W가 오면 된다. 요 말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초기랑 나에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에서는 2.5W였군, 2.5가 아니고 7.5W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질량은 일단 찾았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A의 분자량은 일단 이제 C에 대한 정보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문제에서 준 요 힌트를 써야 되는 건데, 자, 보니까 분자는 부피고 분모는 몰수니까 요거를 또 통일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요거를 비율로 줬기 때문에, 맞죠? 자, 다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여기 요거거든. 요거 A의 몰수분의 전체 부피인데 어차피 요 값이 비율로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요. 실제 값은 내가 알 바가 아니죠. 그죠?
뭔 말이냐면은 부피는 몰수랑 비례를 합니다. 전부 다 기체죠. 온도와 압력 일정하니까 부피랑 몰수가 비례를 해야겠죠. 맞죠? 그럼 내가 요거를 V 전체가 아니고 그냥 A의 몰수분의 전체 몰수로 바꿔서 얘네가 4대 9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A의 몰수분의 전체 부피가 4대 9인데 어차피 비율값이고 요거는 그지?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나 전체 부피의 몰수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A의 몰수분의 전체 몰수가 4대 9다 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비교를 하기가 편해지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A의 몰수랑 전체 몰수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데 다행히도 내가 A의 질량 값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A의 질량에 비례해서 A의 몰수도 점점 감소를 하는 거겠죠. 그죠? 어차피 지금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기준을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는 지금 A의 몰수에 대한 것도 전체 몰수에 대한 것도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비율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내가 기준을 잡아도 된다고요. 어떻게? 그냥 10W니까 이걸 10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7.5W는 7.5몰로 감소를 한 거겠죠? 5W는 5몰로 감소를 한 거고. 그죠? 그리고 당량점일 때는 빵몰이 돼야 됩니다. 요 추세대로 감소를 했다라고 치면은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면은요. A랑 D는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D는 당연히 초기에는 빵이었죠. C도 빵이었고, 그죠? 둘 다 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당량점일 때 생긴 D의 몰수는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반응한 A가 10몰이거든. 그지? 개수가 1대 3이 돼야 되니까 D는 30몰이 생겨야 되는 거겠죠. 맞죠? 자, A의 몰수 찾았으니까 요건 지워놓고요. 이제 보면은 또 내가 해야 될 게 이걸로 이제 전체 몰수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초기의 전체 몰수도 똑같이 10몰이 되는 거죠. 왜? 초기에는 A밖에 없으니까 A가 10몰이면은 전체 몰수도 10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해왔냐? 1대 1대 2의 비율로 B가 증가했던 것처럼 1대 1대 2의 비율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A의 몰수 가에서 그 다음에 나에서 각각 7.5랑 5라고 구해놨죠. 그쵸? A의 몰수분의 전체 몰수를 하면은 요 비율이 4대 9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그지?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분모가 변한 비율이랑 분자가 변한 비율을 총합하면 전체 분수가 변한 비율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전체 분수 값은요. 4에서 9가 됐으니까 4분의 9배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분자가 아니고 분모에 있는 A의 몰수 값을 보면요. 7.5에서 5가 됐으니까 3분의 2배가 된 거죠. 자, 그럼 분자는 여기서 문제. 분자는 몇 배가 돼야지 전체 분수가 4분의 9배가 될까요? 당연히 2분의 3배가 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분자가 2분의 3배 증가를 한 거고 분모는 3분의 2배 증가를 한 거니까 결국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 돼가지고 4분의 9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일단 곱하기,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랑 나랑 비교하면요. 전체 몰수가 2분의 3배 더 증가해야 된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똑같이 2분의 3배 증가하면 되냐라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쵸? 나는 B가 더해진 질량의 비율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초기에서 가로 갈 때, 가에서 나로 갈 때 똑같은 비율로 더해졌다고 해서 곱해진 비율도 똑같다는 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곱한 비율은 내가 알고 있지만은 가에서 나로 갈 때 몇 배의 비율로 증가했냐는 알고 있지만은 그게 초기에서 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요거는 참고만 하는 거고 실제로 더해진 전체 부피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요거는 뭐 간단한 자연수 B로 웬만하면 나올 거니까요. 이런저런 자연수를 넣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딱 봐도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지 않니? 10에서 20으로 증가하고요. 그럼 똑같이 10 더 증가해야 되니까 30이 되겠죠.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 때 2분의 3배 증가한 것도 맞잖아. 그러니까는 초기에서 가로 갈 때 전체 몰수가 10 증가하고 가에서 나로 갈 때 전체 몰수가 10 증가하고 그럼 나에서
당량점으로 갈 때는 2배 더 많이 증가해야 되니까 20 증가해서 50이 됐다. 이렇게 찾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숫자가 바로 안 떠올라도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를 10 플러스 숫자를 x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전체 몰수가 초기에서 가로 갈 때 x만큼 증가했다는 거기 때문에요. 가에서 나로 갈 때도 똑같이 x만큼 증가해야겠죠. 그럼 10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그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10 플러스 x에다가 2분의 3배를 해주면은 10 플러스 2x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방정식을 풀면 똑같이 나옵니다. x는 10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여기는 20, 여기는 30, 여기는 5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 자, 당량점에서 전체 몰수를 구했는데요. 당량점일 때는 생성물밖에 존재를 안 하죠. 즉 C랑 D밖에 존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50 중에요, D가 30을 가져갔으니까요, 나머지 20을 C한테 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뭐다? 개수 B다. 개수 B가 3대 2가 돼야 되니까 C의 개수는 2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찾았습니다. 일단 C의 개수는 2고요. A의 분자량 찾았죠? 개수분의 반응한 질량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개수 1분의 10W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분자량도, 일단 C의 개수는 찾았으니까 마지막 C가 반응할 때 몇 g이 생겼냐,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요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되겠다. 맞죠? 자, D가요, 당량점까지 30몰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질량으로 따졌을 때는요, 33W만큼 생겼습니다. 근데 소모된 전체 질량을 보면은요, A가 10W 소모를 했고요, 당량점까지 넣어준 B가 32W니까 총 42W가 소모가 됐거든요. 그럼 생긴 질량도 42W가 돼야겠죠. 그 말은 D가 33W가 생겼으면 나머지 C가 9W만큼 생겨줘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질량도 구했습니다. 여기는 9W가 들어가면 된다네요. 그럼 분수를 풀어주면은요, 요거는 9분의 10 곱하기 40이 나오니까요. 40이 아니고 4가 나오니까요. 9분의 4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2학년 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20번부터는 3학년 문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